퇴직 후에 보통 생각하시는 게 귀농을 생각하시던데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귀농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퇴직이 아니죠. 귀농 귀촌을 한다면 최적 시기가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작물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나에게 맞는 작물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로 가면 가장 좋을지. 제가 귀농 7년 됐거든요. 7년 차의 귀농 생활과 제가 귀농 전에 교육을 1000시간 받았습니다. 1000시간 받은 노하우를 제가 짧게나마 조금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용량이 커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지금 제가 귀농 7년차에 가공 상품으로 만든 젤라또 상품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찍은 영상인데 이 영상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팁이 담겨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영상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귀농을 하면서 이제 젤라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미니 과원 농사를 하다 보니까 잠시 안내 이걸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뭔가를 가공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해보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생을 하시면 분말을 한다든지 한을 한다든지 뭐 차를 만든다든지 즙을 한다든지 해서 아이템 자체도 되게 겹치는 게 많고, 저도 이제 다녀보니까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젤라또 아이스크림 같은 걸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되게 장점이 많겠다 해서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제 젤라또에서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제작 시간이 4개월 하고도 2주가 걸려요. 이렇게 걸린다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 제가 직접 농사를 짓다 보니까 종자부터 시작해서 육류를 직접 하고요. 그 기간 1개월이 걸려요. 이제 심어가지고 호박으로 생산하는 데까지가 3개월이 걸리고요. 그 3개월이 걸린 호박을 수확을 해서 2주간 숙성을 거쳐서 제가 이제 직접 또 레시피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차별화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만큼 제가 제 마음과 정성 다 담아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도 지금 다른 메뉴 같은 경우에는 해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강하고 좋은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다른 분들하고 좀 많은 차이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구마 하면 떠오르는 색깔, 약간 노랗다, 진한 노란색, 보통 이렇게 많이 퍼오는 색이 그런 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만들어 보면 고구마가 100% 들어가지 않는 이상이 그 색깔이 안 나와요. 맞아요. 자주색도 그렇죠. 인위적으로 색을 넣는 거죠.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자주 색깔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색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속에 당연히 우유가 들어가면 색이 붉어지겠죠. 그런 상황을 저는 이제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고구마도 그렇고 방어박도 그렇고 껍질이 그대로 다 들어가요. 보통 이제 생각해 보시면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 보면 껍질에 이제 좋은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껍질을 먹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역으로 이용해서 그걸 최대한 먹기 편하게 해드리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서 자연적인 색깔을 살린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만드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그게 성공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긴데요. 플라스틱을 배제한 포장 방식으로 가사해서 스푼도 나무 스푼을 준비하고, 포장지도 이제 밀집 압축으로 된 종이컵을 사용하고, 전체 포장에서 이제 그 비닐을 다 제외를 했죠. 안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별화시켜서 친환경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젤라또를 이제 가공을 선택하면서 생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걸 과연 누구한테 권할 거냐, 줄 거냐. 또 사실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름 되면 다 시원한 거 사드시고. 사실 이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두루두루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보자고 해서 다양한 메뉴를 구성해서 자기 기호에 맞게 전 연령층에게 권해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주세요. 해남에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좀 메꾸는 게 오히려 여기 해남에서도 원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면에서 가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찾고자 하는 부분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이 젤라또에 다양한 메뉴가 추가되면 이제 그 다양한 원재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변에서 수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농가들한테도 좀 도움을 주는 방향, 그렇게 해서 좀 더 상승해서 더 다 같이 재밌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해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젤라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요것도 이 영상도 사실은 제가 어떤 자비로 찍은 건 아니고요. 해남군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유통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무료로 찍은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걸 본인이 이제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저기 앞에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일단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김영학이고요. 귀농 7년 차입니다. 귀농은 전남 해남으로 했고요. 귀농하게 된 계기가 저도 요런 박람회에서 영업을 당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도 박람회에서 진짜 여러분들처럼 여기 앉아 있다가 상품 하나 보고 가서 집에 가서 바로 이제 조사해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서울에서 저도 직장 생활 한 10년 하다가 바로 해남으로 귀농을 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향은 경남 진주고요. 귀농은 해남으로 하게 됐는데 해남으로 하게 된 계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해남에 연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해남에 연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힌트가 하나 나와요. 귀농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보통은 이제 만약에 부모님들이 농사 짓고 계신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이제 계시는 이제 승계농들이라고 하는데 영농을 승계하시는 분들이죠. 부모님 농사를 짓게 되면 부모님 농사지 사실 제 농사가 아닌 거죠. 사실 부모님의 밥그릇을 제가 뺏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내려가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터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이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오롯이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해서 판매할 거냐는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최적화된 지역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신기하게. 왜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 바보박을 상품으로 정했거든요. 왜 그 미니 바보박을 정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상품들을 보고 네가 만약에 이걸 생산해서 팔려고 해보라면 뭘 팔 수 있을까? 뭘 팔 수 있을 것 같냐? 예를 들어 쌀 한 포대가 있고 포도 한 송이가 있고 호박이 한 덩이가 있어. 너 보고 이거 세 개 중에 밖에 가서 팔아라고 하면 뭘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 신기하게도 뭔가 끌리는 게 있습니다. 나 이거는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어쨌든 제 그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본인이 팔 자신이 없는 작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뭐 예를 들어 샤인머스켓이 고가의 상품이에요. 샤인머스켓 심으면 돈을 벌겠다. 샤인머스켓을 심으면 돈을 버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못 법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돈을 번다고 하는 상품들은 이미 다 정점을 찍은 상품이기 때문에 기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시든 사실 상관은 없는데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직접적으로 그 상품을 조사하고 팔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호박을 선택을 했고 호박을 선택한 이유는 단단해요.
유통이 굉장히 쉽습니다. 보관도 굉장히 쉽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고가 없어도 보관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택배를 보내도 대충 사서 집어 던져도 무사하게 도착을 해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상품이죠. 그리고 재배를 또 찾아보니까 재배가 초보자하게 편해요. 네. 딱 저한테 맞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뭘 했느냐? 그럼 이 호박 농사를 지을 어디를 가야 되느냐? 네. 그것도 간단하죠. 왜냐하면 지도 펴놓고 호박 생산지 찾아보면 대량으로 생산하는 동네들이 나옵니다. 네. 거기로 가시면 돼요. 왜 거기로 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죠. 보통은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가서 내가 원하는 작물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도 뭐 제 경험에서 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 선택은요, 만약에 지역을 선택하셨잖아요. 예를 그 지역에 사과를 많이 해요. 그 사과를 많이 하는 지역에는 관련 사업들이 엄청나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호박하는 동네 가서 저 포도하러 왔는데 지원 좀 해주실래요?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런 사업 자체가 구축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저기 뭐 대표님도 뭐 사업을 잘 활용을 하셨다고 했지만 그 사업 자체를 활용하려면 애시당초 사업이 구축이 잘 돼 있는 동네를 찾아가셔야 돼요. 네, 요게 엄청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획을 잘 하셔야 돼요. 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힌트가 계속 물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작물을 선택할 때 어떤 작물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가 팔 수 있는 작물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 작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이 제가 1000시간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1000시간이 200시간이 그 여기서 오프라인 강좌고 온라인 강좌로 200시간을 수강을 했고요. 800시간을 그 영농 체험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영농 그 체험한 시간을 따지면 800시간인데 그게 교육시간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느냐? 어디 제가 사업 신청서를 내잖아요. 다 붙습니다. 왜냐? 제가 사업 그 교육시간 1등이에요. 그러면 뽑는 입장에서는 의지가 이 사람 굉장하다. 비교가, 왜냐면 대부분 여기 이제 마음 잡고 가보시면 100시간 빠듯하게 맞춰서 오십니다. 그것도 이제 온라인 합치고 하니까 겨우겨우 100시간 맞춰 오시는데 저는 이제 공이 뒤에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럼 저는 일단 의지 면에서 합격. 그리고 이건 또 뭐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그 6개월 동안 그냥 있으시면 안 되고 이제 노출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아까 기술센터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 가서 물어보고 얼굴도 익히고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나를 점점점 알아줍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한 3년 있다가 그게 정점에 이르르면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있던데 이런 사업이 뜨면 우선순위로 올려줍니다. 왜냐면요 10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9사람은 쌍판 몰라요. 근데 한 분은 3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한테 나 이게 필요하고요, 이런 사업 할 거고요,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교육시간 1000시간이에요. 못 이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느냐? 아까 사업 이야기 하셨는데 그 기술센터 가보시면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보통은 50%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그 50% 지원이 50% 지원이냐? 그게 아니죠. 왜냐면 하우스를 지으려고 50% 지원 사업을 받아요. 그런데 하우스 견적을 딱 넣어보니까 4천만 원을 달래요. 하우스 짓는데. 그러면 사업비로 2천만 원 이제 세이브 되는 거죠. 제가 2천만 원만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안 하고 하우스를 지으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3천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연계되신 업자분들이 단가를 이렇게 올려버리세요. 공돈인 아시고. 이게 뭐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게 그 업계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 50% 사업이다. 50%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50% 사업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까 저기 꼬기한 쌤님 저기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이 물론 사업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사업이 어떤 사업이 나오냐? 50% 제일 낮은 거예요.
중간 정도가 70%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사업이 있느냐? 100%가 있습니다. 100% 지원 사업. 저는 2번을 받았고요. 그 첫 번째는 저도 청년 창업농이거든요. 1기입니다, 1기. 제가 귀농했을 때 이 사업이 없었는데 귀농하고 나서 이 사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제 청년 창업농 대상으로 하는 그 농촌 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이 있어요. 청년들을 사업을 시키려고 해요, 나라에서. 왜냐? 농사는 대부분 다 짓잖아요. 아무나 가면 아무나는 좀 이상한데 대부분 농촌으로 오면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그런 거 말고 청년들이니까 아이디어를 좀 활용을 해서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봐라. 그래서 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금액은 좀 작지만 제가 처음 받은 게 2,200만 원을 그 사업비로 100%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실패한 사업, 호떡 사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호떡 사업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 이제 이 부분 약간 가공 쪽으로 내용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농촌의 사업들은 농사에 집중된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많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 뭐 제과제빵에 내가 약간 노하우가 있다, 뭐 카페, 뭐 바리스타 약간 노하우가 있다, 하다못해 뭐 네일 이런 것도 뭐 관심 있다. 이거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걸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본인이 뭘 하시기 훨씬 더 편하세요. 왜냐면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 많고 승계농들 같은 경우는 땅이 뭐 몇만 평, 몇십만 평 이래요. 그분들 사업 받는 거 스케일도 다르고 괜히 그분들하고 경쟁해봐야 경쟁력이 없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 전략을 새로 짜셔야 돼요. 본인이 잘하는 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가져오시는 게 따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어떻게 보면 청년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2천만 원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저도 가공 해본 적 없습니다. 가공 처음 해봤고요. 처음 해본 게 그 2,200만 원 투자해서 방호박을 생산해서 호떡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냉동 호떡. 그래서 이제 이걸 유통을 시키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센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 농업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고 그 가공템이 다 있습니다. 어느 데를 가도. 왜냐하면 그 농산물을 다 농산물 유통으로만 농업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농산물 파지라든지 그 농산물 가공된 상품들도 유통을 통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호박 호떡 사업으로 일단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실패했던 사유는 제가 너무 지식이 없었고 가공에 대한.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한 1년 동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가공 관련 교육을 한 3개월, 6개월이죠. 2년에 걸쳐서 6개월 동안 이수를 하고 가공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사무장 업무를 이제 도와드리면서 한 1년을 이제 거기서 불렀죠. 계속.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났느냐. 제가 이제 귀농한 곳이 해남군인데 해남군에 가공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저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왜냐? 제가 사무장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모든 정보가 다 저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지내고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마침 이제 후각 관련해서 그 가공 사업이 뜨게 됐어요. 저희 해남군에서 이렇게 특수 작목이죠. 그 방호박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공 사업이 뜨게 됐는데 그게 전체 사업비가 10억인가 돼요. 그걸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2억짜리 사업이 있고 그 밑에 8천짜리가 쭈루룩 몇 개 5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 3천짜리가 있고 2천짜리가 있고 쭈루루룩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한 반 이상이 100%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지역의 지금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리긴 한데 이 역에서 좀 캐치하셔야 될 부분이, 예를 들면 내가 사과를 하러 간다, 포도를 하러 간다. 그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구축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지역만의 특화된 작목들을 개발해서 홍보해서 사람들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라또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제리에 있는 2억짜리 사업을 제가 받았거든요. 100% 사업을. 누가 나 사업한다고 2억을 주겠어요? 안 주죠. 저 같은 경우는 엄청 행운이긴 했는데 이제 사실 그 사업 받는 데까지가 7년이 걸린 거죠. 사업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귀농을 하게 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귀농 센터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관련 교육들을 계속 받으시면서 당장 뭘 안 하시더라도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뭘 할 거고 내가 무엇이 관심 있고 하다못해 내가 컴퓨터를 잘한다는 걸 그냥 보여주시기만 해도 기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없거든요. 농촌에는. 자, 제가 왜 해남을 가게 됐느냐? 귀농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저는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그럼 귀농 선택지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당연히 투자 비용이 적은 대로 가는 게 맞겠죠. 뭐 작물도 중요하긴 한데 그럼 투자 비용이 가장 적은 데가 어딜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투자비가 적게 들어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서울 사람들이 해남까지 오겠어요? 안 가요. 방진 가죠. 가까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귀농, 귀촌할 수 있는 내가 저기로 갈 수 있겠다 해서 땅의 값어치라든가 모든 자재 기본적인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조사해 보시면 알아요. 저도 조사를 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역순으로 내려왔죠. 비싼데 여기도 비싼데 그리고 이미 그쪽에는 땅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 사놓으시죠. 있으신 분들이. 네. 나는 돈이 없는데 그분들하고 경쟁할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쪽쪽 내려오다 보니까 땅끝까지 갔어요. 땅끝까지 가보니까 여기 7년 전 이야기인데 사람이 없어요. 많이 청년도 없고 기회가 많은 거죠. 대신에 나는 이거를 잡아야겠다. 딴 건 모르겠고 여기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부르다 보면 빚을 볼 날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마침 거기 미니방호박을 하고 제가 선택한 작물이 하고 있었고 제가 막 그걸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또 특화 작물을 또 육성하는 그 사업이 또 해남군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또 연계해서 제가 혜택을 보게 된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도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들어가실 때 전략을 조금 세우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신데 이 부분은 무화과를 하세요. 무화과가 해남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과 제빵에 약간 소질이 있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요거 하는 사업이 네이비 해피빔 펀딩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1년 전에 그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 펀딩이 100만원 걸면 100만원이 달성되면 이제 배송도 되고 물건도 팔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 펀딩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한 무화과 색깔을 판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제과 제빵의 노하우를 살짝 녹여서 무화과 청이랑 올해는 판나코타인가? 그거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 디저트류를 살짝 만들어서 펀딩을 걸었는데 작년 그 달성률이 1등 했거든요. 6,500%. 저는 1000%도 못했어요. 저 180%밖에 못했는데 180%도 저는 매신 잘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가 6,500% 보고 이제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잘하는 그 부분을 살려서 뭔가를 이렇게 좀 접목시켜 보는 게 지역에서도 원하는 거고 왜냐면 그 지역에 가셔보시면 저 농사 지을래요 하시는 분들이 10명 오시면 다 똑같아요 이야기가. 자기를 좀 특별하게 돋보일 수 있는 무기를 자기가 계속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도시에서 했던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나 이거 하다 왔는데 이런 걸 좀 하셔서 뭘 하고 싶다라고 어필을 하시면 먹힙니다. 속된 말로. 예. 그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작물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또 세버린 것 같은데 작물 선택하실 때 간단한 거 있습니다. 내가 허리가 좋은가? 허리가 안 좋아요. 엎드리는 작업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럼 그 작물 쫙 빼시면 돼요. 자, 내가 더위에 강하냐? 더위에 약해. 그럼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작물 싹 빼시면 돼요. 그럼 작물이 뭐가 남아? 벼가 남죠. 그럼 벼 하면 되느냐? 벼 하시면 안 됩니다. 벼는 국가정책상 귀농을 하잖아요. 벼농사를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이렇게 사업을 받거나 지원을 받아서 땅을 빌리거나 할 때도
벼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타작물이라고 해서 벼 이외의 농사를 지으라고 해요. 그래서 귀농을 하실 때 가서 벼 농사를 하지 뭐 하시면 큰일 납니다. 땅도 안 구해질 뿐더러.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노지 작물을 노지에서 하시는 작물들을 하실 경우에는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더우면 하우스 빼고 허리가 안 좋으시면 푸펴서 하시는 작물 다 빼고 그러면 스마트팜이나 하지 뭐. 자, 스마트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한 2, 30억 들어갑니다. 그 뭐 한 1000평 하시는데 2, 30억 들어가요. 근데 젊으신들 막 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 투자받아 사느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 거 아닙니다. 예, 다 일정 기간 임대해서 국가에서 그냥 해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고 차후에 자기가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빚을 내서 자기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스마트팜을 만약에 해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기에 나오는 물것이 오롯이 유통까지 다 연결이 돼서 그게 다 판매가 다 돼야지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농사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농사 재배도 아니고요. 작물 재배도 아니고 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통이 가장 힘듭니다. 자기가 만든 거 파는 거. 여기에 특화가 돼 있다. 그럼 당장 가시면 돼요. 가서 농사 지을 필요 없이 유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역으로 들어가서 유통이나 하지 마 하고 들어왔다가 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유통이 힘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내가 뭔가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 가시면 바로 성공하십니다. 예. 제가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뭐 보통 여기 이제 그렇다고 내가 이제 조사를 막 하다 보면 귀농귀촌 뭐 하신 분도 많고 정책도 잘 돼 있고 매분 뭐 아까 설명하셨는데 195신데요. 195시면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올해 100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4자리가 있느냐? 네.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내가 저기 100명이 끼있으면 나는 투지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틀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 5명이나 2명, 3명 오는 데로 가서 제 기회를 제가 만드는 게 난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복불복이긴 한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미 시스템이 구축이 잘 돼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게 사업이 잘 줘요, 잘 준대요, 올해요. 돈을 얼마 준대요. 명수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간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 1년에 뭐 3개, 4개 나오는데 100명이 줄 서 있어요. 이미 와서 매년 와서 줄 선데 나는 거기서 뭘 어필해서 그 사업을 받을 거예요. 당장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을 세우셔서 가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라는 게 나의 그 나의 특성을 조금 더 발현시켜서 어떻게 연계를 해서 뭔가를 해볼 건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진입하셨을 때 경쟁력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게 뭐 비단 그 농사를 짓는 그런 것보다도 뭐 가공이 됐던 아니 뭐 애견 카페 이런 것도 막 들어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네일샵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청년 창업 쪽으로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네. 어쨌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좀 아쉽긴 하지만 40세 미만에 내려가면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직장 생활 하느니 가서 한번 질러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무슨 질이 아니라 아니 거기 가면 청년들 내려가잖아요. 저리로 사업 그냥 줘요. 일단 사업을 하든 집을 사든 땅을 사든 뭘 하라고. 네. 근데 보통 도시에서 이걸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게 기회라고 봤을 때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뭐 금수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조금 여유가 계시다면 뭐 주말이든 평일 오후에도 있어요. 귀농귀촌간에 여기 가시면 그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촌 관련된 커리큘럼도 이제 요즘에는 니즈가 많으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그 귀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 그 농사를 지으려고 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귀촌해서 귀향해서 생활을 누리려고 가시든지 이분들은 임업을 공략하셔야 합니다. 산 쪽을
산이거든요. 산을 사시거나 산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 관련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건 조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 저도 임업을 안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려요. 근데 이제 저도 주변에 계속 듣다 보니까 돈 있으면 산을 사라, 돈 있으면 산을 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직불금 혹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사 직불금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에 대해서 한 해 이제 그 약간 뭐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농사를 지으면 짓든 안 짓든 뭐 일단 금액이 있습니다. 정해진 그 금액이 몇백만 원씩 나오는 게 있어요. 1000평 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2만 평인데 실제로 제가 농사를 짓는 땅은 12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보유하고 있는 땅은 이게 좀 청년들끼리 뭉쳐가지고 공동으로 돌리고 있는데 임대료보다 직불금이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땅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청년 이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땅을 임대를 받았어요. 그럼 직불금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그 땅에 직불금 500만 원 받았는데 임대료는 예를 들어 50만 원만 내는데 그러면 땅이 계속 많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임업은 그게 훨씬 많다는 거야. 임업은 그냥 땅에 산에 나무만 심어져 있잖아요.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냥 그 관리만 해도 예, 그렇게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수익을 얻더라고요. 임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장시간 두면 그게 다 수익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좀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쪽을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일단 제 경험에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때 그 계획을 2년 정도는 수입이 없을 거라고 하고 생각이 내려갔어요. 예산을 그렇게 잡고 내려갔어요. 최저 생활비로 2년 동안 내가 일 안 해도 먹을 정도의 그냥 놀아도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세이버를 딱 하고 그 3억 주는 돈에서 이것저것 다 찔렀죠 이제. 필요한 것도 하고 집도 구하고 땅도 구하고 해서 했는데 그 정도로 하고 이제 3년 차에는 내가 아무리 놀아도 2년 동안 뭘 했을 거니까 뭐가 이제 세팅이 됐을 거니까 3년 차에는 뭔가 돌겠지 수익이 좀 생길 거니까 그걸로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7년 됐거든요.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게 힘든 이유가 저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농사 지었다고 했죠. 하우스 지었죠. 호떡 했다고 했잖아요. 호떡 하면서 또 가공하면서 또 투자를 했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젤라또 한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3번 뭘 했어요. 7년 동안. 투자금이 들어가니까 얼마 안 되는 소득도 계속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뭐 다리 잡으면 뭐 수익이 얼마만큼 생겨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아주 제가 볼 땐 특이한 케이스고 제가 주변에서 보면 거의 뭐 한 농담 잡고 반 조금 넘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들 고생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접으실 때 들어가면 훨씬 더 내성이 생겨서 한 5년 지나면 그러려냐고 넘어가요. 첫 해, 두 해 때는 막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셔서 들어가면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뭐 하고 들어와서 막 어깨 이렇게 목 뻣뻣 해가지고 다니시면 이제 힘들거든요. 그 소통도 힘들고 융화도 힘들고 그 지역 사회랑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하셔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들어오시면 아마 좀 성공적인 귀농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조그만 제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